원 일자리 창출 방송 쫄지 말고 물어봐. 예, 안녕하세요. 작가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커스M의 홍준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이 이렇게 네. 추운 날 미남 두 분이 예, 두 분 미남을 모셨습니다. 올해 제일 추운 날이죠. 제일 추운 날이죠. 너무 추운. 네. 귀가 아직도 빨가신데 좀 늦게 도착해서. 네. 예, 오늘 먼저 자기 소개하고 회사 소개, 아이템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투블루의 이흥현입니다. 네. 네, 저는 투블루의 오혁준이라고 하고요. 네. 뭐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는 타일이라는 타일로 유명한 서비스인데 이제 시작에는 카드뉴스 제작 툴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했었고요. 네, 현재는 이제 동영상 크리에이티브라든지 그런 이미지 기반의 크리에이티브를 이제 고객분들이 쉽게 만드실 수 있는 사스 솔루션으로서 포지셔닝 돼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시작하신 지는 조금 되셨잖아요. 네. 저희가 사업 이제 같이 의기투합해서 일을 시작한 지는 조금 됐고요. 2014년에 같이 하게 됐으니까. 타일이라는 솔루션은 지금 2년 정도? 타일이란 서비스는 2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유료로 한 지는 이제 1년 반 조금 안 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피벗이 있었던 거예요? 네, 2번의 피벗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세 번째 아이템인 거죠. 세 번째 아이템. 네. 간략히 그럼 지금 타일이라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 방법이라든지 이용 방법이나 그리고 뭐 지금 멤버들은 몇 명 정도 어떻게 같이 하고 계신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네. 얘기하실래요? 네, 제가 얘기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되게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5명이고 5명 스타트업계에서 많은 거죠. 그런가요? 그 중에 이제 3명이 이제 우리 이흥현 대표를 필두로 해서 개발팀이 구성되어 있고요. 개발죠.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나머지 잡무를 그 카드뉴스 만드는 여자로 유명한 그 김지현 팀장과 함께 디자인도 담당을 하고요. 디자인은 개발 쪽에서 다 커버하고요. 예, 저희 툴이 가지고 있는 게 디자인 자동화 엔진이란 걸 개발을 했어요. 기술과 디자인을 묶어서 맞습니다. 세 분이 맡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뭐 연출이나 컨텐츠나 관련된 잡무를 하고 있습니다. 잡무로 표현하는군요. 네네네. 아니 그냥 뭐 저희는 그냥 회사 운영부터 뭐 고객 CS부터 마케팅 다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이해가 이제 됐고요. 뭐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 어떤 연유로 이렇게 나오게 되셨습니까? 그 저희가 이제 유료로 이제 서비스를 한 이제 15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멘탈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저희 멘탈이 흔들리는 이슈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선배 창업가 분들께 좀 조언도 구하고 좀 구체적인 질문들이긴 한데요. 구체적인 질문 좋습니다. 그럴 때 편하게 물어보시죠. 뭐 저희가 뭐 구체적인 답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뭔가 선배 창업가의 생각과 고견과 토닥토닥 이런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먼저? 저희가 질문이 좀 길어서 제가 적어왔기 때문에 보고 하시면 되고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월 달에 이제 2월 1일부터 가격 정책을 바꿔요. 11년 반 동안 이렇게 서비스를 하면서 좀 느꼈던 바들이 있어서 가격 정책을 바꾸는 건데 이 가격 정책이라는 게 한 번 바꾸면 또 되돌리기도 어렵고 변동의 폭이 아예 제한돼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혹시 이런 사스 서비스들이 뭔가 가격 정책을 할 때 참고할 만한 뭔가 객관적인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물론 뭐 구글링도 해보지만 혹시 그냥 그런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첫 번째 질문을 그런 거 참고할 드려봅니다. 만한 사실이니까 월 단위로 쓰는 비즈니스들은 대부분 이렇게 가격들이 뭐 10불, 뭐 9.99불 뭐 이렇게 정해진 룰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일반적인 정기 구독 서비스에서는 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우리나라 실제 이 서비스와 그 연결고리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예전에 하고 있는 가격 정책이 어떤 건데 어떤 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다음 질문이긴 한데 네. 미리 이제 딱 질문 네. 주셨으니까 저희는 딱 말씀하셨던 그냥 미국 해외에서 많이 하는 사스들에서 그렇죠. 주로 하는 방식 먼슬리 서브스크립션 네. 방식인데 좀 쿼터가 있어서 플랜을 여러 개를 쪼개놨어요. 왜냐하면 저희 고객풀 자체가 정말 B2C부터 좀 큰 기업까지 다양하다 보니까 매달 사용하시는 사용량 구간에 따라서 요금제를 뭐 달러로 얘기하면 9달러부터 조금 비싸게 뭐 170달러 네. 정도까지로 이렇게 구간을 지금 하고 쪼개놨었는데 있는데, 네. 여기에서 저희가 1년 반 동안 해보면서 나오는 문제는 이어서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고객분들이 그 쿼터 제한량을 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 국내 서비스들을 주로 보면은 이제 그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할당량을 이제 그 충전해놓고 거기서 소진하고 또 필요하면 필요할 때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소진하면서 하는 방식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목격하기로도 경험적으로 그런 게 많았고 해외 쪽은 이제 그 특정 그 플랜마다 어느 정도 쓰는 양들이 한정되고 그걸 넘어서면 다음 더 상위 플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결제 모델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그거를 그 쿼터를 어느 그 사용자분께서는 2월되거나 자기한테 이제 할당된 일종의 그걸로 이제 보시는 거죠. 네. 거기서 오는 어떤 이질감 계속 왜 2월되지 않고 왜 사라졌느냐 CS도 많이 들어오겠네요. 예, 안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한국에서 그런 서비스를 많이 봤으니까 이해는 돼요. 어떻게 잘 설명을 할지 단지 이게 해외에서 많이 쓰이는 모델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 너무 무책임하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도 고객분들의 그런 생각을 좀 반영하고 싶은데 여기서 좀 딜레마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홍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되게 연계돼 있는 네. 것 같아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저는 사실 원론적인 부분은 늘 얘기하는 이 가격 탄력성이 있느냐 비탄력적이냐 그러니까 쉽게 네. 얘기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얼마를 내더라도 써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모수를 가격을 낮추면 많이 늘릴 수 있는 건지는 이미 1년 반 넘게 운영하셨다니까 네. 알고 계시지 않을까. 거기서 일단 첫 번째 답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늘 사실 출연하시는 팀한테 말씀드리는데 뭐 저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잘 못하고 있지만 우리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 무엇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술과 디자인을 접목한 개발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걸 바탕으로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싶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B2B 형태의 서비스로 더 최적화된 뭐 가격이나 이런 거 가지고 몰입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반대로 그거를 가지고 크리에이티브나 이런 것도 뭐 아까 잡무라고 표현하셨지만 우리가 꽤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 이제 영역은 더 확대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예 그런 뭐 콘텐츠를 생산해 주는 일도 우리가 외주로 일부 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경쟁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를 바탕으로 물론 뭐 이럴 수 있죠. 그럼 뭐 살만한 사람 사야 된다고 해서 갑자기 가격을 10배로 올려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갈 것이냐 이거를 또 봐야 되는 부분 물론 있겠지만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이거예요. 이거를 쓸만한 고객층이라고 하는 게 아까 B2B라고 보면 기업들밖에 없고 국내 시장만 본다고 하면 뭐 맥스 쓸 수 있는 회사가 예를 들면 뭐 500개야. 그럼 그중에 이미 200개가 쓰고 있어. 그럼 이제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없잖아요. 가격을 높이는 거 이외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카드 뉴스라고 딱 정의해서 얘기하셨는데 그게 실제 언론이나 뭔가 미디어에 관련된 데만 쓴다고 하면 굉장히 축소일 것 같고요. 반대로 근데 결국 그와 비슷한 걸 바탕으로 그러니까 컨텐츠를 생산하는 모든 유저라는 관점에서 보면 의외로 요즘 인플루언서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뭐 블로거, 파워 블로거나 이런 분들 중에도 그리 비싼 가격이 아니라면 이걸 통해서 더 좋은 퀄리티의 컨텐츠를 생산함으로써의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얘기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업력이 되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무수한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다음에는 어떤 쪽 실행이 맞느냐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아까 우리가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을 고객들이 잘 이해 못한다. 아주 핵심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를 역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또 더더군다나 지금 공동 대표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부러 그렇게 해서 못 쓰게 해서 돈을 벌고 싶은 의도가 1도 없다라는 표정으로 저한테 지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실제 유저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게 글로벌리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던 간에 유저가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주시는 걸로 뭐
그 매출이나 수익의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하면 CS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그게 더 맞는 방식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저는 만드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보다 더 큰 규모로 확대하는 거는 가격을 올리는 게 맞는 건지 유저를 더 넓게 보는 게 맞는 건지 그건 뭐 기술적인 거나 디자인 콘텐츠 것도 되게 미묘하게 연결돼 있으니까 그거는 멤버 5명들이 충분히 협의하시면 네.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일단 생각이 네. 듭니다. 예. 네. 되게 이 작가님 더 뭐 말씀해 주실? 네. 일단은 뭐 가격 정책이든 뭐 사실은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데이터 기반 네. 의사결정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서비스에 뭐 툴들을 여러 개 붙였을 거 아니에요. 뭐 구글 어널리틱스부터 해가지고 네, 네. 붙였을 텐데 그걸 보고 면밀히 좀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네. 최대한 객관적으로 의사결정하려고 네, 노력했으면 네, 좋겠고요. 네. 뭐 제가 뭐 투자한 기업들 사례들을 놓고 보면 사실은 이거 가격을 만약에 뭐 올렸을 때 그 핵심 뭐 고객층에서 어느 정도 이탈이 있고 그래서 전체 매출이 줄어드는지 뭐 늘어나는지 네, 네.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미리 테스트를 많이 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테스트 결과 과연 이게 그렇죠. 뭐 그 내리는 게 오히려 낫다라든지 올리는 가격 게 정책을 낫다라든지. 바꾸는 게 낫다라든지 네. 그런 의사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좀 뭐 네. 데이터 기반으로 숫자를 처리했으면 기반으로 좋겠고 통상적으로 뭐 헤비 유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매번 매달 결제하는 금액이 뭐 짜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뭐 데이터를 이만큼 그 남겼으면 뭐 데이터 이월해서 쓰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세상 천지의 씨 솔직히 까고 얘기해서 그 MS의 어떤 그런 제품들로 봐도 먼슬리 구독하게 되면 뭐 워드나 엑셀을 내가 쓰든 말든 계속 페이하는 그런 먼슬리 차지하는 그런 뭐 저기 그런 방식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꼭 사용량 대비 쓰는 거는 아니더라도 제가 서비스 성격상 보면 클라우드 네. 서비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부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냥 저는 먼슬리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에 객관적으로 이해는 좀 뭐 고객 풀을 좀 더 넓힌다는 차원에서 네. 뭐 아니면 그 핵심 유저들의 어떤 이탈이나 뭐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뭐 그런 반응을 의식한다면 가격을 조금 낮추면서 그냥 먼슬리 차지하는 식으로 밀고 네. 나갔으면 정액제로 네, 네.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저희가 오늘 그러니까 이거를 가격 CS 공수가 되게 많았어요, 정말로. 그렇죠. 예. 네,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주장하는 바와 고객분들이 이해해 주시는 게 괴리가 다르기 커서 때문에 그렇죠. CS 공수도 많았고 이제 무시할 정도도 아니게 네. 됐고 계속 똑같은 답을 하기에도 네. 이게 정말 아닌가? 그게 그런 이슈를 저희가 인지를 한 게 작년 1월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데이터를 최대한 저희가 뽑을 수 있는 건 다 뽑아서 뽑아서, 했는데 네. 여전히 확신은 못했죠. 모두 확신은 못하다가 오늘 메일을 이제 약관 변경이 2월 1일자로 해야 되니까 미리 이 요금제가 변경됩니다라고 했고 이제 바뀌는 모델은 말씀하신 그냥 무제한 정액제랑 그다음에 국내 유저들의 그 익숙함을 반영해서 종량제 네. 이렇게 단일 모델로 출시는 했는데 그래서 여전히 오늘 이제 단체 메일 쏘고 나서 이미 결정하셨네요, 그러면. 이게 가격 정책을.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1년이 걸린 거예요.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함과 예, 미심쩍음이 누구도 있죠. 예, 확신을 못하고 이제 한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이 드니까 네, 네, 네. 너무 마음이 불안했었는데 네, 네. 뭔가 저희가 오늘 그래도 메일 보낸 내용과 똑같은 얘기를 네. 해주셔서 네. 약간 용기, 아,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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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결과는 이어서 한달 후에. 궁금하신데 네, 결과는 한 달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저희는 이제 사스다 보니까 뭐 시작할 때부터 글로벌 서비스를 당연히 그쵸. 염두를 네.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뭐 11개 언어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네. 이제 영어랑 일본어 같은 경우는 네이티브들 도움에 의해서 뭐 완벽하게 현지화가 된 상황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유료로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뭐 매출 비중은 국내가 90%긴 한데 네. 하다 보니까 국내 사용자들 경험이랑 해외 사용자들 경험이랑 되게 상충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문화적으로도 문화적인 코드가 크겠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럴 때는 뭐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래서 판단하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어떻게 해야 저희는 지금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는 국내 유저를 일단은 네. 제일 우선시 하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글로벌로 통용되는 여러 가지 UX나 이제 문화적인 코드들은 최대한 놓치진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좀 중복되는 일들이라든가 네. 기술 부채들도 좀 생겨나고 있고 그쵸. 여기서 네. 과감하게 그냥 국내 올인 아니면 글로벌 올인 이렇게 하기에는 네. 그게 좀 글로벌 쪽을 포기하기가 영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항상 최소한의 장치 번역을 해도 최소한의 어떤 그 UI 쪽은 이제 배려하면서 하고 네. 있는데 그 약간 괴리들이 조금 시간이 갈수록 생기면서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이것도 예를 들면 한 50명 있으면 10명 글로벌 국내 40명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면 5명이라니까 4명 1명도 할 수 없고 네. 어떻게 이제 그 답변을 해주신다면 뭐 게임 모바일 게임 회사들도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게 원빌드 전략으로 갈 거냐 아니면 국가별로 서버를 그렇죠. 나눠가지고 네. 운영할 거냐 네. 맨날 하는 고민이 사실 그런데 네. 뭐 딱히 정답은 있는 것도 아닌데요. 네. 일단은 주어진 리소스 환경상에서 보면 아까 뭐 홍준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5명밖에 안 되는 인원이라면 무조건 원빌드로 가야죠. 그거 2개로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네. 사람도 더 뽑아야 되고 거기에 또 뭐 결국은 다 비용이 드는 거고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여러 개 지금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원빌드로 가되 그 페잉 유저가 어디가 더 많으면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다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원빌드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홍 대표님 어떻게? 저도 그 예. 인원상으로는 그게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아까 기업이다 보니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국내가 90%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국내에 맞추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하나 생각난 사례는 한 이제 요즘은 이제 많이 가라앉은 라인이라는 네. 메신저가 글로벌리 확 뜨면서 국내 한 3, 4년 전에 여러 번 이제 뭐 케이스 성공 케이스 발표 같은 걸 할 때 그 생각이 났던 게 라인이 이모티콘을 되게 잘 활용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근데 딱 동서양을 구분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양은 눈 모양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모티콘에 보면 늘 눈을 꺽쇠로 했느냐 찍 이렇게 했느냐에 따라서 기쁨과 우울함을 표시하잖아요. 근데 서양은 입 모양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스마일로 했느냐 이렇게 내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감정 상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 문화적 특성이라는 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이 카드뉴스라는 부분은 그런 특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언어의 변화 이해에 분명히 디테일하게 뭔가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는 저도 매우 공감이 되고 인정이 돼요. 다만 그거를 그렇게 짚어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거를 할 만큼의 비용 대비 효과가 있겠느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역으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이런 것 같아요. 마케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쪽에서 충분한 시장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게 먼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는 B2B 현재까지 말씀하신 그런 B2B가 가장 네. 주력이고 유료 서비스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뭐 무조건 지금 이미 정착한 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해외에 새로운 시장을 뚫는데 가치가 있을 만한 곳이 있다라고 하면 뭐 한시적 무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하나를 사면 3명을 뭘 준다. 하여튼 뭔가의 마케팅 방법으로 그쪽의 시장이 지금 90%를 차지하는 한국 시장만큼 커질 가능성이 보인다거나 이런 게 보인다고 하면 이제 그런 거를 먼저 태핑하고 그 태핑을 바탕으로 이제 버전을 좀 구분해 보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원빌드 전략으로 저도 언어를 바꿔주는 정도까지가 하실 수 있는 거의 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좀 마케팅적인 태핑을 통해서 실제 잠재 유저가 얼마큼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작업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대답은 좀 더 명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질문 하나 정도만 더 한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네. 예, 사연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사연 팀원의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요. 저희 팀원의 멘탈 보호에 관한 네네네네 말씀드려요. 예, CS랑 관련된 건데 얼마 전에 오전 10시쯤 고객님의 다급한 전화를 이제 저희 팀원분이 받게 됐습니다. 약간 나이가 지긋하신 목소리셨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화가 나셔서 이제 욕설과 함께 그 너희 회사가 뭔데 내 이 돈을 맘대로 빼가느냐 뭔가 월정액제 라고 하셔서 이제 그 팀원이 굉장히 당황을 해서 이제 뭐 저희가 이거 환불 이제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저희가 좀 곧장 환불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상황 설명도 했죠. 그 아마 이 카드를 저희가 무단으로 할 수는 없으니 아마 누군가가 쓰셨거나 하셨을 거다라고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그 팀원이 이제 막 이제 눈물이 그렁그렁 막 이랬죠. 네, 알고 봤더니 이제 그분 아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이슈 CS 이슈가 있으면은 그 접속된 궤적에 컨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만드셨는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약간 이제 그 대학생 되는 아들이 네. 숙제를 하려고 저희 솔루션으로 뭔가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 카드를 쓴 그렇죠. 건가 봐요. 네, 네. 그래서 좀 있다가 이제 아버님한테 다시 전화가 와서 네. 아,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자초지종을 알고 네, 그래서 아 이게 뭐 아들이 쓴 건데 뭐 네, 이렇게 네. 됐더라. 내가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미안하다라고 하셔서 그냥 해피하게 끝나긴 했는데 해피엔딩이네요. 이거. 네, 그래서 네. 다행이긴 한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팀원은 아무것도 일에 안 잡히는 거죠. 그쵸. 너무 네, 그런 네. 얘기 들어서 근데 저희가 그런 빈도들이 없진 않아요. 이제 아무래도 결제 유료 유료 서비스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제 효율성 때문에 우리 팀원들이 다 이런 CS에도 직접 참여하고 5명밖에 안 되니까 네, 이렇게 네. 하는 건데 이럴 때 저희가 대표로서 우리 네. 팀원들을 어떻게 이 다독일 친구는 수 멘탈이 좀 있을까? 강해서 괜찮은데 네. 사실 그 시간이 남는 사람이 먼저 본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네, 처리를 네, 해요. 네. 아니면 기존에 처리했던 사람 처리하는데 누가 걸릴지 모르는 거지. 그런 어떤 약간 좀 심정적으로 혼란스러운 네. 부분들이 네.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 때 사실 위로는 해주는데 우리가 뭐 더 이상 사실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쵸, 네. 이런 일 없게끔 최대한 뭔가 방어 정책이나 이런 것들 안내나 이런 것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막을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네. 그런 거에서 좀 네. 체험인 것 철학적 같습니다. 질문을 네네. 그 뭐 일단은 제가 저도 예전에 그 뭐 CS 관련된 업무도 좀 하고요. 네. 또 그 상장 회사에서 이제 IR 공시 담당 해가지고 주담이라고 하죠. 주식 담당자 역할을 하면은 뭐 별의별 이상한 해명해야 되고. 한 주 갖고 있는 쓰레기 주주들도 많이 아니 쓰레기를 주주님들 주주님들. 쓰레기들이 네, 네. 있어요. 주주들 전화 오고 막 그러거든요. 네.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랬는데 한 번은 이제 전화를 이제 뭐 이렇게 받는데 하도 이제 그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걸 위 상사가 이상가 그때 보더니만은 전화기를 뺐더니만 욕을 하는 거야. 야 이 새끼 너 이렇게 전화하려면 너 제가 뭐- 삐 처리해드릴게요. 말이 돼. 네. 야 그렇게 하려면 당장 쫓아와 하면서 확 전화를 던지면서 끊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오버 액션이기도 하지만 밑에 부하 직원을 생각해 주는 그래서 엄청나게 위로가 돼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진짜 또라이 같은 고객들이 난리를 피면은 한번 이런 오버 액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왜냐면 직원을 지켜줘야 되거든. 우리는 네. 먼저 고객도 중요하지만 맞습니다. 직원의 멘탈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게 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목소리가 들어가면은 이게 감정이나 이런 게 컨트롤 안 되고 이게 막 흥분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CS는 채팅으로 바꾸는 거예요. 1차적으로. 네. 무조건 채팅. 사실 그거는 저희도 그렇게 받고 있는데 그 통제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등록하려면 그렇죠. 통신사업자 이런 하면은 이제 전화번호 법적으로 그게 이제 맞습니다. 명시해야 돼서 네, 네, 네. 그 규정상 전화번호. 그래서 전화가 계속 네. 오는 걸 막을 수가 네. 없어서 네. 아 전화가 그러면 편해요. 어디 전화를 할 때는. 뭐 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전화가 온다 그러면 네. CS 그 전화는 녹음이 될 수도 있고 녹음이 되면서 고객 뭐 DB로 남아서 뭐 그런 설명을 해주면서 받는다든지 네. 예, 함부로 얘기하면 너 죽는다. 오늘 말이 격해지는데 그런 은연중의 메시지를 예, 넣어야 되겠어요. 더 주는 화내기 것도 방법. 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사례를 갖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사례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뭐 방송에서 몇 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운 좋게 이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뭐 병역 특례를 하고 하면서 제가 처음 맡았던 일이 네이버 검색 광고 일이었어요. 그래서 검색 광고 뭐 그동안 쭉 오래 했는데 실제 처음에는 거의 뭐 저 혼자 담당이었기 때문에 CS 저도 엄청나게 전화도 받고 들어왔겠네요. 이런 걸 했고 예를 들면 더 얘기하면 네이버 초창기의 검색 광고 중에 거의 점유율 10%를 차지했던 건 성인 광고였어요. 근데 검색 광고 담당하는 사람 중에 남자가 저 혼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인 광고 담당자였어서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그런 일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근데 그때 저는 그걸 맡으면서 지금만 생각해보면 그 네이버의 초창기 멤버분들도 되게 샤이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 맡을 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회사 내에서 제일 고생한다는 두 사람이 한 명이 저였고 성인 광고나 이런 걸 담당했고 또 한 명이 인폼 데스크였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도 그 공개 전화번호를 내놓고 나다 보니 그때 이제 이후에 네이버가 한 게임이랑 합병하고 했더니 막 게임 유저분들이 막 전화하고 내 사이버머니 1조가 날라갔다. 이 돈을 어떻게 그거를 그 인폼에 있던 친구가 여자였는데
늘 받고 뭐 우는 일이 부지기수고 했어. 그래서 내부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토닥토닥 해주거나 그런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분도 되게 잘 됐고 저도 되게 많은 경험을 했는데 회사에는 다양한 DNA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5분이 굉장히 케미도 잘 맞고 좋지만 과연 B2B 형태의 과금하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우리와 같은 캐릭터만이 적절한가라는 저는 근원적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기술력은 좀 부족하거나 잡무라고 하셨지만 이 다른 콘텐츠 능력은 별로 없지만 대외적으로 굉장히 활달하다거나 멘탈이 강하다거나 전화나 이런 거에 능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분은 그 CS에 대한 업무를 전담한 아까처럼 다 하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주 역할을 만든다거나 그다음 뭐 필요하면 아까 이미 말씀 듣다 보니 대학생도 사용한다는 걸로 봐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B2B 형태이긴 하지만 기업이 아닌 개인 유저들에게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발표를 많이 나간 제가 오늘 뵐 때 두 분 대표님은 그런 거에 되게 능하신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으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함께 하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5분이 이미 코드가 잘 맞기 때문에 다른 코드의 사람이 오면 적응할 수 있느냐의 부분을 봐야 되는데 회사는 회사죠. 회사는 회사기 때문에 회사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DNA의 사람을 저는 꼭 합류시켜서 지금과는 다른 자극을 내부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직원분의 멘탈을 관리해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멘탈을 장기적으로 관리한다는 거는 우리 내의 다양성이 존재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더 높이는 그래서 뭐 판매 전략 같은 것도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런 좀 사람을 데려올 수 있으면 혹은 영입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일 수 있고 그래서 서로 간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키워나가다 보면 회사의 장점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일 거라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전 어떨까 싶고요. 처음은 물론 아까 그 내부자들이 충분히 서로 공감하고 이해해 주는 거 그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전화 받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멘탈이 원래 강한 스타일이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비슷했던 건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다시 상부에 되게 메일로 어쩌다 한 번씩 자주는 아니고 공개를 했어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직원분의 그 상황을 이해해주고 믿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거를 저는 사실 회사 내부에 어필했고 그랬더니 아까 회사 내부의 분들이 그걸 해주셨거든요. 가끔 뭐 칭찬도 해주시고 얘가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고객의 소리를 들으니까 저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받아주기도 했고 되게 그랬고 하나 더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린 그 인폼을 하셨던 여자분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네이버의 검색 광고를 대외적으로 세일즈하는 저희가 TM이라고 부르긴 했는데 실제로 고객과 TM하는 역할을 하셨고 그분이 그 인폼을 하다가 그 역할로 바꾸시고 나서 억대 연봉을 5년 넘게 받으셨어요. 네이버에서 가장 검색 광고 상품을 잘 판매하는 직원이 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분명히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이 캐릭터들이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회사를 키우시면서 그런 다양한 DNA를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예,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좀 많이 해소가 되셨나요? 네, 아, 정말로요. 제가 오늘 옛날 생각이 나서 약간 감정이 오히려 제가 격해질 뻔했는데 추워서 그러신가인지 어떤 건지 저희의 입장은 아닙니다. 네네네. 하여튼 옛날에 저도 많이 전화 이런 그런 걸 당해봐가지고 옛날 생각이 잠깐 났네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고요. 다행이고요.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추운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